안녕하세요. 저는 전원주택을 지어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원주택 신축은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본인이 건축업자분이시면 당연히 뭐 짓는 건 상관없는데, 보통 그냥 로망을 가지고 있다가 집을 처음 지어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일단 집을 짓는 것 자체가 생각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물론 설계하시는 분이나 건축업자분이 도와준다고 해도 일단 내가 여러 가지를 많이 선택을 하고 따져봐야 되는데, 뭐 토지 선정부터 해가지고 집 자체 설계, 그리고 또 설계하다가 이게 가족이 많으면 이게 막 분쟁이 생겨요. 나는 이게 하고 싶은데, 나는 저게 하고 싶은데, 근데 비용의 한계도 있고 공간의 한계도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싸움이 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족끼리 마음이 잘 맞는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리고 집을 지을 때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설계부터 해가지고 여러 자재, 디자인, 선정, 수전 하나부터 문고리 하나부터 다 골라야 되겠죠. 그리고 업체 선정, 그리고 공사를 시작했더라도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 그런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공사를 하다가 공사가 엎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가 돈을 받고 공사를 안 하는 거죠. 잔금까지 다 받고 완공을 안 시킨다든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위에 이렇게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제 눈에도 많이 보이지만, 전원주택이나 이런 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전원주택 단지나 타운하우스 이런 거 많이 구경 다니시잖아요. 근데 수많은 공사 중지 현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한번 멈추면은 이어짓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축업체랑 계약서를 쓰잖아요. 근데 계약서를 쓰기 전과 계약서를 쓴 후에 가불관계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계약 전에는 당연히 뭐 이것도 해주겠다, 저것도 해주겠다, 뭐 최고로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공사를 따야 되니까. 그런데 일단 계약서를 딱 쓰고 나서 계약금이라든지 뭐 이렇게 주고 나면은 공사가 시작을 안 한다든지, 뭐 비용이 자재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뭐 인건비가 올라가지고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돈을 더 달라든지,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통상 이렇게 보니까 저도 그랬고 계약서 자체가 부실합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아주 꼼꼼하게 계약서를 서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계약서 쓸 때는 서로 분위기가 좋거든요. 서로 믿어주고. 그런데 어느 정도 뭔가 삐끗한 부분이 있으면 계약서에 내용이 없게 되면은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니까 당연히 서로 유리한 부분을 주장하겠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전원주택을 지을 때 신축을 하고 싶다면 일단 건축주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뭔가 이렇게 선택도 하고 업체랑 뭐 이렇게 저렇게 말도 오가고 할 텐데, 공부를 안 하면 그냥 건축업체가 하자는 대로 끌려다닐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집을 짓다가 분쟁 때문에 건축이 멈추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소송을 해서 이겼다 해도 건축업자가 보통 다 영세하기 때문에 재산이 없이 뭐 미리 빼돌려 놓는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돈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지을 업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건축주가 알아서 보수한다고 해도 어떤 업체가 남이 짓던 거 짓다 만 현장을 이어서 들어올까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이어 짓는 업체 입장에서는 어디서 하자가 생길지도 모르고, 이것도 다 지어놓으면 또 건축주가 자기들한테 자기들이 잘못 졌다고 할 수도 있고. 근데 물론 그 정말 성심성의껏 그리고 좋은 기술력을 가진 건축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뭐 자재나 빼먹고 하자 날 수밖에 없는 시공을 뭐 무식하게 하고 그런 업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목조는 그 양식 자체는 좋은 양식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목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자기가 배운 대로 그렇게 잘 짓지 못하는 업자들 때문에 특히 목조는 이미지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되팔 때 제값을 받지 못할 확률도 높거든요. 그러니까 되팔 생각을 한다면 콘크리트 주택을 짓든지 사든지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사는 전원주택에 내가 오래 살 것 같지만 이게 살아보면 또 단점이 보일 수도 있고, 더 좋은 단지들이 뭐 전국에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되팔고 나갈 때를 꼭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전원주택을 지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원주택을 신축을 하기보다는 그냥 이미 지어진 주택을 꼼꼼하게 하자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전 소유주랑 딜을 하셔가지고 좀 싸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전원주택 하자, 전원주택 사기 이런 것만 검색해봐도 이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 지어지지도 않고 천장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없는 그런 비 줄줄 새는 집으로 어떤 건축주가 이사를 와서 짐도 그 집 앞에 다 갖다 놓고 울면서 인터뷰하는 그런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주 입장에서는 집을 빼가지고 이사를 와야 되는데 잔금은 또 다 건축업자들한테 다 냈는데 집은 안 지어져 있고 분쟁은 또 발생하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사정일 것 같거든요. 저도 잘 모르고 신축을 하긴 했어요. 처음에 공부를 어느 정도 하긴 했지만 진짜 제대로 공부는 하지 않고 그렇게 집을 짓다가 저도 정신병원에 좀 다니긴 했습니다. 이게 스트레스가 되게 극심하고 분쟁이 생기게 되면 이게 되새겨보면 좀 끔찍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업자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저 전원주택 로망이 있는 초보 건축주 그런 분들은 일단 지어진 집을 사든지 분쟁을 대비한 어떤 법적인 건축 자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건축 비용, 건축 자체에 대한 공부를 확실하게 한 후에 집을 짓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업자는 대부분 영세합니다. 삼성, 레미안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다 영세한 그런 업체들이에요. 건축 박람회 이런 업체들도 사실 알고 보면은 뭐 직원이 막 몇백, 몇천 명 있고 그런 회사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원주택을 지을 때는 AS 해준다고 하죠, 당연히. 근데 AS는 그냥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AS는 포기하시고, 일단 포기하고 그렇게 집을 지으시려면 지으시고, 그리고 집과 땅은 그 일반인들한테는 전 재산을 넘어가지고 은행 대출까지 낀 상태로 장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면은 거의 평생 읽어놓은 게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중하시고 또 신중하게 그렇게 신축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신중하세요. 자신이 없으시면 본인이 제대로 알지 못하시면은 그냥 지어진 집을 사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